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천 투데이 류재광 대표입니다. 지금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첫 라이브 대담을 지금 여기 동두천 불의수도원에서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은 우리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로서나 아주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금 계엄과 탄핵 전국 관련해서 목사님과 대담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체감을 하셨던가요? 저는 산에 있으니까 별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예. 저희가 라이브 대담을 했던 그 영상이 음. 조회수가 60만 정도가 나오고 아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편집해서 조금씩 나눠서 올린 영상들이 다 합쳐보니까 조회수가 5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분들께 저도 격려 연락을 많이 받고 댓글창도 굉장히 뜨거웠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내용이 네,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랬지요. 네네.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나눈 대담이지요. 네, 예, 그 영향력이 있었다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제가 그래서 나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제 왜냐면은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들 굉장히 좀 조회수가 평상시 많이 나오는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네, 네. 거기도 보면은 라이브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50만을 넘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 제가 나름 좀 고민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가슴 졸이면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첫째는 답이 되고 또 둘째는 저도 굉장히 그걸 느꼈는데 목사님께서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지만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위트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은사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절망감에 차 있고 울분에 차 있고 걱정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봤을 때 좀 안심이 되고 희망을 다시 얻고 아 이렇게 힘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까지 올라갈 건 없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간단 명료하지요. 그리고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 앤 클리어. 네, 근데 우리들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요. 네, 예,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단순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지요. 아마 우리 대담이 영향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걸 간결하게 그러고 진솔하게 했으니까. 네, 정치 문제 다루는 유튜브나 매스컴이 많지만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늘 그 얘기만 하니까 네, 식상하다 할까요? 크리스찬 투데이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마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상태로 네. 계속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그래서 희망을 주는 좋은 예. 말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사상 초유의 음.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국민들이 막아서고 경호처가 막아서고 해서 일단락 됐는가 싶었더니 이제 영장 또 기한을 연장했다고 어제 오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 또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들 예상을 하시던데 긴 안목으로 봐서 네,
역사란 건 흐름이 있잖아요. 네. 한 사건 한 사건을 잘라서 보면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부정적이지만은 큰 흐름으로 봐야지요. 네. 우리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형성되는데 1500년 걸렸으니까 네. 15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일관성이 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으로 파악하지요. 네. 우리 역사도 이번에 무슨 계엄령, 탄핵 사건, 뭐 여자 간의 갈등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흐름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대 우파, 네. 보수 진보, 우익 좌익 그 선의 다툼으로 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네. 전체주의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답이 나오지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재판,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민주당이나 또 공수처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뭐 체포해야 된다. 어제 어떤 민주당 의원은 뭐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또 성급하게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나는 그런 비유로 그런 말이에요. 네.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면 네. 쥐약이나 농약 먹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비유로 말하지요. 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불안한 거지요. 네. 이게 뒤집어지면 자기가 당할 차례라는 걸 느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지요. 네.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란 했는데 내란을 뺐잖아요. 네, 소추안에서 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내란을 뺐으면 네. 그걸 결정했는 국회 탄핵을 재심해야지요. 그리고 내란죄가 예.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난리 필 예, 이유가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 했는데 내란을 뺐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야권이 내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란이지. 네. 지금 뭐 험한 말을 하는 것이 내란이더라고요. 네. 이거야말로 내란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 몇십 석 더 많은 거 그걸 가지고 막 내란적인 상태로까지 몰려가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도 법적인 걸 가지고 하니까 네. 그런 법 위에 있는 법이 민법이죠. 국민법이죠. 네. 국민이 저항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막아야 되지요. 상당히 좋은 조짐인 것이 그 탄핵 지지하는 그 시위대보다가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 추운 겨울에 훨씬 많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데도 뭐 엄청 보이지요. 네. 아마 비율로는 10대 1 될 거요. 네. 그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네. 2030 세대, 네. 20대, 30대. 네. 20대, 30대는 두 흐름이랬지요. 네.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관심 있으면은 좌파적인 그런 진보 성향에 줄 서 있었지요. 네. 거기에 물들여졌지요. 또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정교조니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걔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남도입니까? 관저. 그 대통령 네. 한남동 사절을 관저. 대통령 체포를 막자. 네. 그 시위대 중에 2030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짐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지요. 네.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에 있어서 네. 승리한 거지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면 이번 사태는 뭐냐? 막바지 오는 마지막 이제 충돌이지요. 네. 여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이 여는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네. 이거는 그렇게 뒤로 물러날 성격이 아닙니다. 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아주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뭐 법조항 몇 조 얘기하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매이면 안 돼요. 네.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모여야지요. 예. 아니,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진짜 소위 좌파 측 집회가 훨씬 젊었고 네. 인원도 많고 세력이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지리멸렬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네. 독일의 헤겔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헤겔의 역사철학이라는 네. 아주 명저가 있어요. 응? 거기 보면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있어. 네. 시대의 정신. 독일어는 자이트가이스트인데 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을 몸으로 익히는 사람이 네. 열정을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한다. 네. 그 사람이 역사의 지도자가 된다. 네. 그런 뭐 구절이 있어요. 네. 비슷한 구절이. 그런데 이거는 누가 옳다 나쁘다 전에 네. 자이트가이스트 네.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념 대결이 80년이요. 네. 금년에 80년입니다. 네. 80년간에 참 질풍노도 시대를 지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의 흐름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 네. 법치주의, 인권, 복지사회. 네. 이게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다. 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그런 좌익 세력이 그 시대 정신에 거스리는 거예요. 네.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예, 경제 예. 이런 가치들이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인 세대들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시대 정신이 그게 되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 소위 586 세대, 뭐 옛날엔 386 세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노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뭐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노인 세대가 돼가고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따르면 타파해야 될 대상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 몇십 년 사이에 예. 정교조나 네.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의 전성기가 네. 40대, 50대예요. 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상당한 숫자가 그쪽을 지지하는 편이지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20대, 30대는 그리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네. 역현상이지요. 네. 그 이번에 내가 들으니까 탄핵 반대 시위하는 그 엄청난 군중들 속에 네. 20대, 30대들이 네. 어르신네들 좀 쉬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에 그 추운데도 자기들이 네. 밤새워가며 막아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조항, 네. 뭐 국회 내규, 뭐 헌법 이전에 그거는 하나의 예? 네. 이 우리 결의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는 징조지요. 네. 징조가 왔으면은 그 징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네.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조직화하고 네. 동원하고 네. 이론이 뒷받침하고 네. 그게 뒷바라지 돼야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보수 세력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국방은 한미 동맹이 해주고 네. 경제는 재벌이 응? 네. 박정희가 하고 네. 보수 세력이 그냥 안일했어요. 네. 예? 그냥 즐긴 거지. 네. 그렇죠. 거기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네. 그러나 좌파 세력은 나름대로 고생했어요. 네. 도망 다니고 라면 먹고 징역 가고 네. 그게 몇십 년 쌓여가서 관록이 쌓인 거지요. 네.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 다 떨어 먹었어. 네. 영양가가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 떨어진 걸 모르고 숫자로 우겨대려니까 네. 무리가 가는 거지요. 네. 그래 가만 보면은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해도 되는데 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란 이걸 주제로 탄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이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국회를 다시 열어서 그렇죠. 재투표해야 되지. 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내란이 아니면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잡아 넣어야 될 이유가 전혀 근데 없잖아요. 나도 국회 표를 많이 내세우니까 네. 여권에서 열 몇 명이 그리 동조해가지고 이제 탄핵 그걸 표결했는데 네. 내란이 아니라는 거이 그게 빠졌으면 네. 국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재투표해야지.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고 합리주의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뭉개놓고 네. 긴급 체포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는 네. 그거는 당황스러운 거지. 네. 자기 방어지요, 자기 방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자꾸 무리수를 뜨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정치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는 응? 분열로 부패로 망하고. 망하고 네.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네. 이런 그런 구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보 세력은 자충수가 쌓이는 거지. 네. 우선은 괜찮을 것 같아도 이게 쌓이면 한계가 한계. 네. 한계에 도달하면은 펑크가 나는 거지. 네. 그래서 나는 현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기가 돼서 네. 뒤집어진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문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거론했고 목사님도 핵심이죠. 그게, 예,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정선거 그거는 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계엄 이후에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부정선거만큼은 다들 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 탄핵한 쪽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 뭔가 챙기는 거지. 네. 그러나 부정선거만큼이 그게 확실한 조건이 제시되면 계엄령 할 만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네. 젊은 2030 세대 국민들의 많은 숫자를 네. 깨닫게 했는 네. 계몽령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옳은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처음에는 무슨 뜬금없는 계엄이냐 이렇게들 그렇지. 생각하다가 음. 그 이후에 저렇게 사회 각계에서 음. 소위 진짜로 반국가 세력들이 뛰쳐나오는 걸 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심각했나 이런 계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 이 과정에서 얻어진 좋은 결론 하나는 편이 확실해진 거예요. 네. 누가 애국가고 네. 누가 비애국자고 네. 누가 애국을 팔아서 사심을 채우고 네. 누가 진정한 숨은 애국자라는 것이 판별이 된 거지요. 네. 판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적으로 세워야지요. 네. 정치가들한테 맡기지 말고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한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요. 네. 또 국민의힘이 그런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네.
그죠? 네. 또 부잣집 애들처럼 응? 네. 띵해가 우왕좌왕하는 거이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나 그걸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면 누워 춤밖에 아니야. 네. 그래도 소중한 응?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인데 네. 그러나 요즘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탄핵 반대 집회도 뭐 3, 40명 나오고 네. 처음에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게 시대의 흐름이 네. 시대의 정신이 나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뭐 경찰, 군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사람들이 요즘에 다들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좌파가 많냐. 그리고 재판을 해서 중요한 사건이 배당이 되면은 희한하게 또 좌파 판사들한테 배당이 되는데 그게 이, 이제 한 3, 40년간 네. 그들이 자기들 나름으로 값을 치르고 네. 대가를 치렀어요. 네. 그러면서 요소에 박아놓은 기지요. 네. 나도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 네. 우리 데모할 때는 앞으로 사법부로 나갈 친구들, 음, 교사로 나갈 친구들, 네. 기자로 나갈 친구들은 데모대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 신분 노출돼 가지고 네. 지장이 있다고. 네. 너거는 앞으로 판검사 될 거니까 뒤로 빠져. 네. 응? 근데 그 세력이 남아가지고 네. 사법부에 들어가고 네. 기자가 되고 응? 교사가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혼란이 일어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네. 변질이지요. 네. 심지어 조중동까지 줄 서니까 네. 이거는 비극이지요. 네. 그러나 미국도 언론 중에 좌파, 뭐 CNN 같은 좌파들이 네. 좀 복잡하게 나가지만은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북한이라는 강력한 그 세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북한과 대결한 상태에서 언론이나 무슨 반국가 세력이 단합을 해서 진짜 내란을 일으키면은 네. 자, 체제가 위험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막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엄을 처음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21세기에 선진국 중에 계엄령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선진국 중에 분단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 맞닿아서 싸우고 있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이 다들 그동안 너무 평화로웠다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도 계엄령 소리 듣고 많이 당황했는데 네.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네. 응? 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건데 내가 딱 짚히는 게 선거 부정이에요. 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어서 네. 대통령령도 말이 안 들어가요. 네. 그 대통령이 진작에 선거 부정이 있는 줄 알고 네. 손을 댈라 했는데 네. 그쪽에서 손 못 대게 하고 네. 누군가 두 사람이 막았다는 거 아니야. 네.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걸 선거 부정을 뿌리째 뽑으려면은 이거 지금 선거 부정에 걸려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 다음 선거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선거에 여권의 보수 애국 세력 쪽에서 좋은 후보가 나와도 네. 현재 선거 시스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작태로서는 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뿌리 뽑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난 뭐 안 만나봐서 모릅니다만 내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목사님 진보 쪽 지도자들 중에서도 친분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다 네. 양쪽 다 있지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쪽 행태에 대해서 그분들과는 좀 대화를 해보셨나요? 민주당 안에 그 양식이 있는 지도자들이 고민이 많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은 이제 우파하고는 달리 네. 단결력이 있으니까 네. 입을 다물고 그냥 줄 서지요. 네.
그러나 보수의 약점은 그 지난번에 탄핵 통과될 때도 열 몇 표가 그리 넘어가서 통과된 거지요. 그렇죠. 한동훈 네, 상당히 그는 조금 나이브하다 할까? 네, 정치 아마추어가 아닐까? 네, 자기의 섭섭한 거, 네, 그 저 윤 대통령이나 그 영부인 네, 이름이 뭡니까? 뭐 건인가 김건희 여사, 네, 하고 뭔가 섭섭한 게 있었겠지요. 네, 그러고 자기 볼 때 푸대접 한다는 게 있었겠지요. 네, 그 감정하고 국가 대사하고 네, 혼돈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들이 가지기 쉬운 함정이요. 네, 그걸 수석병이라 하는데 나도 뭐 수석을 많이 해본 편인데 네, 스스로 판단하지. 수석병. 네, 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뎌. 응?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표가 그리 가가지고 탄핵이 된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리 갈 게 아니거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무슨 헌법위원 둘 추천한 것도 네, 응? 그걸 추천을 했지요. 네. 그리 할 게 아니거든. 네, 그냥 목숨 걸고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또 탄핵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탄핵되고 계속 탄핵되면 네, 민심이 거기 작동되는 거지. 그렇죠. 야, 이거 너무하다. 네, 이거는 뭐 정부가 지금 사조직이냐? 네, 어? 세금 내는 국민이 주인이지 저가 뭔데 에? 네, 계속 탄핵이냐? 네, 그래서 어떤 정기가 생기는데 아주 요긴한 시기에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한동안은 음. 보수 여권에선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예, 그 근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과 겹치는 건데, 윤석열 그렇지. 대통령이랑 싸워서 계속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쉽게 네, 말해서 한때는 인기몰이를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쉽게 말해서 철이 네. 없는 거지. 네, 너무 빨리 1등만 하고 올라가니까 세상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았지. 결국 철없이 한 거지. 예. 개혁을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의 여론조사에서 사라질 지경이 됐어요. 한동훈 이제 집에 가서 애기 봐야지. 애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애가 애기 보고 컸어요. 네. 애기 보고 네네. 저 확실한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네, 탄핵 정국이 수습이 돼 가지고 네. 내란죄 거기 아니라 해서 국회가 다시 열려서 재투표해서 네, 여당 쪽에서 넘어갔던 표가 제정신 차려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고 네, 또 이재명은 자기 길 감옥으로 가고 네, 그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2년간 수습 잘하고 경제 살리면서 네, 다음 선거 때 그러고 선거위원회가 해산돼야 돼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돼서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로 우리나라가 다 인물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맡으면 제대로 하겠다. 네, 그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선거관리 제대로 해서 네, 이제 다음 정권 때부터 네,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통일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통일을 해가지고 네, 당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5대 강국 중에 뜨는 거지. 네, 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용을 받던 사람인데, 참 그분 잘했었어요. 예, 저력이 있었어요. 근데 권한대행이 됐는데 금방 또 탄핵을 하고, 그렇지. 또 지금 최상목 예. 권한대행이 되니까 또 이 사람도 탄핵한다고 계속 협박하고. 그러니까 예, 내 느낌은 예, 최상목 대행이 네, 탄핵 당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 돼. 네. 그 사람이 뭐 조금 타협하는 척 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냥 놔두고 네, 그러면 최상목이 또 탄핵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번 타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한 4번, 5번 나오면 국민이 분노하는 거지. 네. 예? 이거는 뭐 정권이 사조직이냐? 네. 국민이 이거는 들고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리되는데 그 최 대표 그 어른이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고생하려는 오늘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고 네. 조금 더 버텨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는 바람에 예, 예. 지금 다들 분석하기로 어쨌든 그 전보다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예, 복잡해졌죠. 좀 그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걸 예, 좀 어떻게 복잡해진 거지. 네. 예. 그러나 뭐 결국은 풀려나가지요. 네. 워낙 민의가 있으니까. 네. 왜냐? 탄핵을 살 그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10% 잘 안 됐거든요. 뭐 10% 8%, 밑으로도 8%, 나오기도 10% 했는데 지금은 뭐 40%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애국 세력, 2030 세력, 나라 염려하는 세력들이 40% 지지해서 10점 더 올려야 돼요. 네. 50%가 돼야 돼요. 네. 50%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나쁜 생각 가졌던 재판관 또 딴짓 못합니다. 네. 국민 지지가 5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에서 4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0점을 더 올려야 돼. 네. 예,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예. 10점 더 올리게 하는 것이 이재명 그 팀이 자꾸 자충수를 두니까 네. 아마 그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역 감정을 자극할 이유는 없지만 호남 쪽을 빼면은 제가 봤을 땐 50%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냥 호남 이 지역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는 게 좋을까요? 호남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 그 조재천이라는 대변인이 네. 광주 사람인데 대구서 국회의원 했거든요. 음, 서민호라는 대구 달성군 사람이 광주 가서 국회의원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정치가들이 이용한 거지. 아니 제가 옛날 대통령 선거 기록들을 찾아봤는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 당선될 때 예. 호남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씨랑 붙었을 때도 30% 정도는 가져갔더라고요. 호남에서. 근데 이거는 정치가들이 그걸 네. 국민 선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예. 실제보다 더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지역 갈등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래.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6.25 때도 가장 인민군한테 네. 빨치산한테 가장 많이 죽은 지역이 호남이에요. 네. 호남이요. 그리고 그 인민군 육사단이 광주 순천 내려서 저 전주로 내려갈 때 네. 순천 매산고등학교 네. 중심으로 한 또 목포 공고 네. 고등학생들이 학도 의용군이 네. 그 인민군을 막았지요. 네. 그래서 전원 전사했지요. 네. 근데 그런 전통이 중간에 이상하게 변질됐어. 네. 그 누군가가 그 고려 시대부터 호남 필요 없는 차별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참 역사가 병든 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기고는 그게 없었는데 네.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이용한 거지. 네. 예. 아니 심지어는 5.18 항쟁 때도 음. 보니까 현수막을 건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괴는 오판 말라 이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는 북한 편 아니니까 너희 오해하지 네. 마라. 그리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5.18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은 북괴랑 거의 이제 종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네. 많이 호남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이번에 야 이건 아니다. 네. 호남 쪽에서 그 상당히 이건 지나치다. 네. 여론이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네. 이게 한 3, 40년간 누적된 네. 그 집단 사고니까 네. 또 한 1, 20년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보수 애국 세력이 성의를 보여야지요. 네. 그러고 또 상처인데 상처, 트라우마. 네. 그걸 우리가 전 국민적인 걸 알고 치료해야 되지요. 네. 그걸 뭐 나쁘게 뭐 응? 호남 빨갱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거기 그런 거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네. 그 역사 이래로 박해받아온 그 상처를 우리가 같이 치료해야 되지요. 네. 그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좌익 세력이 네. 너무 설치게 된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 동부연합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씨. 예. 네. 우리 북한에서 남한에 조직한 좌익 조직이 중간첩 조직이 4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경상도, 호남, 서울, 경기 동부연합은 경기도 충청도인데 네.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이 이석기가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네. 뭐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저 법무부 장관 하던 황교안 장로님. 때에 네. 잡아냈지요. 네. 그런데 이석기 후임으로 양경수라는 사람이 후임이 됐어요. 네. 그 후임이 민노총 책임자가 대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 네. 양경수. 네.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의 후임이 양경수인데 네. 이석기가 조기 석방돼 가지고 양경수를 민노총 대표로 안 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 조직국장이야 간첩 3명이나 잡혔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번에 차제에 발본색원해야지요. 네. 그러고 중앙정보부를 무력화시키고 네. 또 검찰이 간첩을 못 잡게 했잖아요. 뭐 요새 검찰도 못 잡고 국정원도 못 잡고 다 못 잡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요. 네. 이건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이 엉망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제대로 나가면 통일 한국이 눈앞에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엉망인데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 좌파 쪽 집회를 보면은 거의 민주노총 같은 극단적 세력들 아니면은 중국인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네. 그쪽 데모대에 중국 사람이 그리 많다더만. 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계속 좀 국정 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저 북한에 가면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장교 양성학교 연병장에 네. 아예 서붙여놨습니다. 네. 난 북한 여러 번 갔는데 네. 일본은 100년 숙적, 네. 중국은 1000년 숙적. 아, 북한에서. 정식으로 그 장교 훈련 연병장에 써놨어요. 네. 일본은 100년 숙적, 네. 중국은 1000년 숙적.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숙적으로 1000년 숙적이 여긴 거예요. 네. 근데 남한에 이상하게 지금 좌편향 정권이 친북 성향이 너무 강해. 그러면서 친중까지. 예, 지난번 대통령도 중국 가가지고 우리는 중국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국몽을 보겠다. 더더구나 네. 문 대통령은 그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네. 1대1로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될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어? 네. 그렇게 머리가 둔하나 왜 그런 소리 하나 했는데 네. 중국이 우리 자신감을 가진 거지. 네. 아, 남한을 집어먹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전 안 되지요. 우리가 친중 친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네. 자유세계 국가들과 연대해서 네. 전 세계사에 주도하는 데 중심에 서야 돼요. 우리가. 네. 그게 통일 한국 시대의 우리 민족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군이 신의주에 주둔하자. 네.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외교관, 네. 평양에 북한 외교관 설치하고 네. 미군이 신의주의 주둔해서 중국군 막고 네. 그러면서 통일의 시기를 기다리자. 뭐 그런 네. 얘기 오고 간다는 그 정보를 내가 들었습니다. 네. 나는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되면 나라가 풀려나가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 내용을 공산당식으로 고쳐서 그 공산당식 성경을 교회에서 쓰도록 또 강요를 하고 있어요. 시진핑 자체가 뭐 예. 서서히 퇴장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친중 세력을 지지한다. 이건 정말 좀 이해할 수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가치관의 혼란이지요. 네. 그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뜻받치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네.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네.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네. 그러고 이제 법치사회, 네. 인권, 요 5가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 이거는 흐름이거든요. 네. 정치 사상인데 우리가 뭐 굳이 성경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북한에까지 연장돼서 통일한국 시대가 그 5가지 원칙을 딱 바치고 네. 보수, 진보가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해야지요. 네. 그 이번에 이재명만 물러나고 나면은 네. 진보 민주당 안에도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전면에 떠야지요. 네. 그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네. 보수 측에서도 또 좋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네. 정치를 이제 뭐 주고받고 해야지요. 네. 그러면서 민족이 발전하는 거지요. 네. 아주 그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6.25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금 좌우 대결이 심각했던 적이 있나? 그게 이제 네. 6.25 이전부터 네. 박헌영은 국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그렇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이승만이 참 영도력으로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혔거든요. 네. 근데 박헌영이 해방 직후에는 박헌영 인기가 뭐 70%, 80%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공산당 당원이 80만이나 될 때가 있고. 네. 그런데 박헌영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위패 사건, 네. 돈 찍어가 뿌리는 동에 네. 그것 때문에 북한으로 도망갔지요. 위조 집회 예. 그게 아주 참 천우신조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박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밑에 깔려 있은 거지. 네. 그래서 우리 교수 중에 임헌영 교수 있습니다. 네. 임헌영 교수는 박헌영을 존경해주고 이름을 자기 임씨는 그냥 두고 임헌영 교수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인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헌영 아들이 그 스님이에요. 충청도에. 네. 그 무슨 스님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역사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연구 멤버 중에 서울시장 작고하신 분, 네. 누구 있지요? 박원순 박원순 또 그 박헌영 아들이 스님이 만든 연구회, 네. 아까 말한 임헌영 교수도 연구회 회원들을 했어요. 네. 그 연구 흐름이 박헌영 계열의 그 사상, 역사 이해가 네. 지금 정교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북한은 해방군이다. 네. 이승만은 친일 친미 이거는 매국자고 네. 김일성은 민족 해방 영웅이다. 네. 이런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40, 50 세대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번에 20, 30 세대도 그런 걸 배웠는데도 이건 돌아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흐름으로 완행 열차로 이게 네. 수정이 치료가 돼 가는 과정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또 죽게 하면 살기지요. 응? 눈치 코치 다 때려치우고 네.
이번에 물러서면 우리는 깨진다. 네. 그런 조급함이 있겠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조급하면 더 자충수를 두니까 네. 자충수를 자꾸 두도록 기다려야 되지요. 네. 예. 그러고 이제 우리 대통령 그 체포 안 되도록 지켜야 됩니다. 네. 이거는 가게 문 닫아 놓고라도 가서 데모해야 돼요. 네. 아니 예. 사람들이 일본한테 당한 거는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기억을 음. 열심히 하는데 음. 공산당한테 당한 게 더 많고 더 최근 일인데 음. 그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 같아요. 집단 망각이지. 네, 근데 그렇게 예, 주입을 한 거지요. 그러나 듣기로 이거는 목사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공산당한테 당하신 게 있으셨다고. 이제 나는 개인적인. 이제 시골에 이제 네. 경북 청송 복동이라는 데인데 그 마을에 사부시하는 마을에 크리스찬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네. 그 지방 발지사들이 우리 집을 학살하려고 그랬어요. 아. 인민재판으로. 네. 근데 반동이라고. 네. 근데 사흘 전에 밤중에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지요. 그냥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 이유만으로. 반동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체를 우리가 이제 남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워낙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렇죠. 그지요? 네. 우리 1961년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했을 때에 네. 우리는 78달러였습니다. 네.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네.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네. 그런데 참 박정희 장군과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밤새워 재봉틀 돌리고 해서 네. 일어선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북한이 3배나 더 잘 살았으면은 예. 진짜 적화통일 되고 예,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됐으면 월남화되지요. 네. 월남화됐는데 우리가 네. 참 기독교 세력이 엄청난 역할을 했지요. 많이. 네. 한국은 워낙 기독교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 밑바닥을 딱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남반부 해방 교시 10계명이 있습니다. 네. 남반부를 혁명하는 10계명 중에 4번째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네. 그게 있어요. 네. 예. 기독교를 무너뜨리라고 네. 했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네. 근데 이걸 방심하니까 네. 신학교 안에 그런 적색 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네. 목사까지 된 거예요. 네. 목사 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 많습니다. 네. 예? 그러고 이번에 탄핵 그것도 윤석열 죽이려고 하고 뭐 이번에 뒤집어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아니 제가 다니면서 취재해 보면은 음. 교인들은 거의 다 보수 우파예요. 맞아.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현장 목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수 우파예요. 맞아. 근데 희한하게 신학교, 교단 본부 이쪽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적성이 목회 스타일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예. 음. 근데 이번 소용돌이를 네. 극복하면은 우리나라 좋아집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팔부능선이 보이거든요. 네. 팔부능선이 등산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팔부능선에서 사고가 나요. 네. 우리가 딱 팔부능선 고지가 보이는 거기서 방심해서 네.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데 지금 우리 팔부능선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계엄령 탄핵 사건 이걸 극복을 잘하면 네.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이번에 긍정적으로 봅시다. 네. 그러고 단 모른 척 하지 말고 뭉쳐야 돼요. 네. 예. 아니 일각에서는 요즘에 내각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손봉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랑 인터뷰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서 예. 너무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내각제를 해서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각제가 문제가 아니고 네. 대통령이 잘못 뽑히는 게 문제지요. 네.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승만 때나 대통령제가 좋았잖아요. 네. 대통령제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해 왔는데 네. 내각제는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대통령제가 좋은데 이걸 5년 단기로 하지 말고 네. 중임제로 8년 해서 4년 4년. 예, 국민이 제대로 뽑으면 뭐 대통령제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문제지 뭐. 다음번에 이제 대통령 제대로 뽑아가지고 네. 헌법 개정해서 네. 중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통일시켜서 잘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오히려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힘이 없나 싶어요. 대통령이 초반에 권력 행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 아마 조금 좋게 말하면 착해서 그렇고 예. 나쁘게 말하면 경험이 없고 어수룩해서 그리고 그 의회가 이렇게까지 센데 내각제에서 더 세지면 그러고 어떻게 되나. 다음에는 네. 검사 출신은 안 뽑아야 돼요. 네. 다음에는 율사들은 안 뽑는 게 좋아요. 네. 육법전서는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한계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인문학적, 네. 역사의식의 기초가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런 사람들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 뽑아야지요. 네. 네. 지난번에 목사님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김문수하고 친한데 네. 그 사람은 첫째 정직해요. 네. 응? 내가 이제 후원회 회장 했는데 네. 17억인가 모아줬어요. 네. 선거 다 하고 나니까 11억인가 남았어. 네. 그걸 나는 그 후원에 도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파티 한번 합시다 했더니 네. 그걸 중앙당사에 몽땅 다 갖다 바쳐버리더라고. 네. 공금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깨끗해요. 네. 그러고 역사의식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좌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 그 집안이 다 노동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노조. 네. 그러니까 그 판을 알아요. 판을. 네. 우리나라 판은 어떻게 처방 내려야 된다는 걸 자기가 몸으로 압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보수 진영에는 대통령감이 몇이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장 뭐 또 그런 사람 또 네. 응?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네. 응?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으면 돼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후보들 뭐 경기도 도지사 네. 뭐 저 김보겸 그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김동연이 지사고요. 경지사고 네, 김부겸을 말씀하신 김부겸 거죠. 예. 예, 그 사람 그 커먼 센스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뽑혀가지고 네. 공천제도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네. 나쁜 사람이 공천하면은 자기 표만 뽑는 거야. 네. 지금이 그런 거 아니야. 네.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천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정리하면 돼요. 음. 국민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지도부만 잘 짜야지만 나라는 뜹니다. 네. 예.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조금씩 편집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거의 100만 가까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좀 여야 좀 잠룡들 그 사람들 평가하신 내용들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흥미를 많이 느꼈나 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거론하셨던 분들 다시 또 말씀하셨는데 뭐 그 사람들 외에 이번에 좀 탄핵 계엄 사태 보시면서 아, 이 사람 좀 괜찮다, 좀 눈에 띈 사람들 좀 있으실까요? 그러고 저 당에 뽑혀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못 돼도 네. 지역구 위원장들 중에 네. 그 국힘당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과천의 최기식 네. 부장 검사 네. 또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음번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 올려야 되지. 네. 민주당에도 이석연에 밀린 인사들이 네네. 많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진보 성향 가진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지역구에서 국민적으로 키워야 되지요. 네. 예, 키우면 돼요. 네. 예. 김문수 지사가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네. 철저하게 했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득권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아, 얘기하던데. 전혀 네. 지금도 뭐 근데 깨끗해요. 예, 이제 목사님
목사님 댓글도 이제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린 거 보면 이제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 간혹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기득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목사님은 우파가 기득권일 때는 좌파를 하시고 좌파가 기득권이 되니까 지금 우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냥 나라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네. 뭐 정권 바뀌었다고 동장할 것도 아니고. 네. 어? 그리고 사실 뉴라이트 운동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열매를 요구하신 적도 없잖아요. 딱 당선되자마자 나는 손 뗐죠. 네. 손 뗐죠. 그 내가 그 후임을 참 잘 세웠는데 권용목이라고 네. 민주노총 제1기 사무총장 교회 집사예요. 네. 이 사람이면 과로로 죽었어요. 네. 그 맥이 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요즘 보수 애국 세력 중에서 네. 우리 나이급분 원로회의 네. 이충근 뭐 이런 네. 그 밑에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운영위원회 한 30명, 네. 우리 원로위원 한 15명, 그 밑에 20세대, 30세대,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조직화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호남에 좋은 일꾼들이 많더라고요. 네. 호남 사람들의 그런 경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또 흡수하고 네. 교수들 중에 6,300명이 딱 보수로 딱 자리 잡고 있지요. 그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냈어요. 성명서를 냈더라고. 네. 내가 오늘 읽었는데 네. 교수 6,300명 탄핵 사유 내란죄 빼면 사기 탄핵이다. 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란이니까 탄핵해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네, 건데. 그래요. 내가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다 이제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국회 말고 네. 국민의 힘 말고 네. 정당 정치 말고 시민 정치, 네. 시민 정치 조직을 새롭게 탄생해야 되겠다. 네.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바람만 잡고 네. 그런 걸 펼치려 하지요. 네.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네. 예. 박- 그렇게 하니까 네. 목사님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돈 되겠습니다.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사실 법과 질서가 안정된 사회가 그런 게 선진 사회잖아요. 근데 일부 좀 국민들은 군중이 광장에 모여서 지도자를 끌어내리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발전이고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는 한 네. 과정, 네. 그 프로세스에 네. 박근혜 때는 뭣도 모르고 당한 거지. 네.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는 쉽사리 당하지 않지요. 네. 쉽사리 당하지 않을 줄 아니까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2심 재판이 1월 23일이 잡혔더라고요. 네. 그럼 늦어도 2월 중으로 그게 끝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죄 재판 보다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먼저 나와요. 네. 자기들이 앞당겨 보려고 굉장히 서두르잖아요. 네. 그래도 시간이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감옥 가고 네. 그러고 내란죄는 정식 재판을 해서 네. 체포할 거 뭐 있어요? 그 사람 도망도 안 가는데 뭐갈 왜 수도 없죠. 체포하려고 네. 그래요? 응? 네. 집에 놔두고 재판해야지. 뭔 전직 대통령을 전직이 아니지. 대통령을 굳이 체포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네. 그게 의도가 다분한 거야. 네. 응? 손발 묶어놓고 어떻게 모의를 해보려 하는데 그건 막아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 안 되게 우리가 애국 세력이 막고 네. 재판해서 결정되는 대로 네. 정식 재판에서 뭐 구속되면 돼야지. 재판 전에 미리 구속하려는 거는 그거는 법치 국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걸 국민들이 차츰 인식을 해야지요. 근데 매스컴이 그런 걸 말해줘야 되는데 네. 그나마 박근혜 때하고 다른 거는 네. 유튜브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유튜브 모여가지고 네. 이걸 이제 판을 만들어야 되죠.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혐의도 많고 또 재판을 고의로 굉장히 지연하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고 그런데도 체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 사건에 죽은 사람이 뭐 그렇다고 이재명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관련된 그 사람들이 사건에 의문사를 많이 했죠. 죽은 사람이 네. 6명이잖아요. 네. 사람 한 사람이 그 나이에 뭐 괜히 죽습니까? 네. 응? 이런 걸 국민이 알아야 되지요. 네. 응?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안 되지요.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네. 그죠? 예전에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CCC 김중곤 목사님 예, 예. 그분도 사실 어린 시절에 공산당 때문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집회 때마다 굉장히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승만 정권 말기에 이제 민주당 쪽 그때가 야당이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쪽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쪽 자유당 쪽에서는 갈아본들 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맞섰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진짜 못 살겠다 해서 갈아봤는데 갈아본들 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최악이다. 이거를 체감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나. 이걸 이제 깨닫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 학습이지. 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네, 일본 대사로 와 있던 그 라이사오가 있습니다. 네. 하버드 출신 라이사오가 물러나면서 네, 아시아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할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네, 일본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야. 네, 사회 구조가. 네, 근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할 나라는 코리아다. 네, 아주 라이사오 교수의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민주주의의 깃발이 오를 텐데 네, 연습하는 과정으로 봅시다. 네, 연습이 좀 이번에 힘들지. 네, 힘들어도 뭐 뚫고 나가야 되지요. 네, 그래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번에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해서 네. 축하합니다. 아,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예. 목사님께서 하셨지 뭐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엊그제 황교안 장로님이 예. 부정선거 토론회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상당히 조리 있게 하던데요. 네, 근데 뭐 언론 메이저 언론들은 거의 아예 보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네. 그게 참 이상하지요. 보니까 소리 객관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언론이. 파주에서 190세인가 하시는 분이 투표를 하셨대요. 그 정도면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를 다 겪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저희가 찾아서 인터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진짜 계신다면.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잘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네. 목사님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일이 정말 비상일 것 같아요. 예. 뭐 들어보니까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고 이제 국힘의원들이 관저에 가서 이제 수호를 해주니까 국힘의원들 아예 못 가게 만들려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또 인력을 관저로 투입한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공수처가 아직 네. 기능을 해요? 어쨌든 뭐 말은 계속 하고 있는 것 안 같습니다. 되지요. 국민의 힘을 알아야 되지요. 네.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네. 국민, 네. 국민의 힘 당 말고 네.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게 해야 되지요. 그 벌써 참가 인원이 10대 1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쉽게 적게 살이해서 3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벌써 역사의 흐름, 시대 정신이 방향이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뭐 오락해서 갑니까? 다 그 추운데 도시락 싸가서 가는데 네. 예? 그거는 눈치채야 되지요. 네. 그거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건 오만입니다. 오만. 네. 오만에 걸리면 하늘이 벌 주지요. 네. 예. 하나님은 교만, 오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는 꺾어 낮추지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음. 절대 희망을 가집시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관저 앞에, 뭐 광화문에, 뭐 헌재 앞에, 뭐 국회 앞에 막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나서가지고 예. 나라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염려가 많으세요. 좀 예. 이분들한테 목사님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면. 이거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네, 자리를 지켜야지요. 네. 이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네, 뭐 국회 법이 어떠니 뭐 어떠니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네, 국민의 그 열정을 막을 길이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의 힘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응? 그거는 시대의 정신이고 네, 시대의 요청이고 네, 통일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요. 네, 확신을 가지고 임합시다. 네,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긍정적으로 나갑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이렇게 자주 뵈서 좋은데 예, 이게 자주 뵙는다는 게 그만큼 나라가 어지럽다는 뜻인 것 같아서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조만간 몇 번 더 뵈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 네. 이제 뭐 2월 23일 이재명 투표 재판하고 네, 뭐 쭉쭉쭉 나가면 뭐 되지요. 뭐. 네. 예. 이 알겠습니다. 머리 산소까지 안 와도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예, 여기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